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오늘도 미래 시장에 대해서 잠깐 재미있는 소통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테슬라가 수직 구조를 이뤄놓은 거, 테슬라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필연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결과입니다. 마틴 에버하드가 납품 받아서 만들면 되지 하는데 이게 납품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 규모의 경제에 다다르지 않고 소규모 주문을 하게 되면 그 어떤 회사도 양질의 부품을 좋은 가격에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같은 부품 자본 집약적인 산업에서 이 규모의 경제가 다다르지 않는 그 어떤 기업도 성공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 CEO에서도 경질됐고 일론 머스크도 이 동일한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전이 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뭘 하려고 할 때는 이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 못 얻겠구나. 이 흐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배터리 데이 때 테슬라가 배터리 생산할 거야 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00만 마일 배터리는 왜 얘기도 않고 배터리 생산을 한다고 이제는 이게 뭐 뉴스가 이렇게 김이 빠져. 뭐 테슬라 이제 혁신이 없나? 뭐 이렇게 이런 평가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배터리가 주니까 이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게 갑질하지 못하도록 핸들링 하겠다는 얘기구나. 앞장서서 배터리 생산하겠다. 으름장을 놓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테슬라가 지금까지 발전된 과정을 보면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터리의 생산량, 우리가 2022년까지 100GWh 배터리 생산하고 2030년까지 3TWh의 배터리를 생산할 그 수준까지 올라가겠다. 이 3TWh면 그 용량이 얼마나 엄청나냐면요. 현재 그 전기차 관련된 ESS까지 다 합쳐서 배터리 총 생산량을 2025년도에 1.2TWh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025년에서 불과 5년 지나서 3TWh까지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이것도 아직 부족하다. 이것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더 협력이 필요해서 더 많은 배터리 생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3TWh면은 엄청나거든요. 지금 그 자동차, 전기차로 100kWh 용량으로 계산을 해보면 3천만 대에 해당하는 배터리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2030년까지 2천만 대 정도는 생산을 할 거고 나머지 1,000만 대 정도는 다른 협력으로 해서 3천만 대 규모로 만들어 놓겠다 뭐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혼돈하시는 분이 계신데 3TWh의 배터리를 다 전기차에 테슬라는 투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테슬라는 그 솔라시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ESS 사업도 활발하게 에너지 팩 사업에도 주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스타링크 그리고 또 로켓 스페이스X 사업에서도요. 우주로 날아가기까지는 액체 로켓 연료로 사용하지만 우주 환경 내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합니다. 태양광으로 충전을 해서 리튬이온 배터리로 동작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그 외에도 뭐 테슬라가 기획하고 있는 사업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기반이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생산량 모두를 전기차에 투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역량이 필요해서 다각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앞으로 뭐 UAM 사업도 테슬라가 진입할지 안 할지 모르고 그 외에 다양한 어떤 확장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한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더 많은 배터리를 다른 업체들이 생산을 해서 이 전기차를 기반으로 모빌리티를 혁명을 일으켜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테슬라에서 3TWh의 배터리를 2030년까지 달성을 해가지고 더 많은 협력을 이끌어내서 전기차를 3천만 대 이상으로 늘리겠다. 이 목표에는요. 어떤 분들은 일론 머스크는 뭐 박애주의자고 세상을 바꾸려는 그런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독점해가지고 뭐 독식을 하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사람의 성향으로 보면은 원래 설립자인 마틴 에버하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틴 에버하드는 박애주의자였고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아마 마틴 에버하드가 지금까지 CEO에 있었다면 그는 아마 이런 생각을 더 일론 머스크보다 명확하게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성장 과정이나 그의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성향, 불안정한 정신세계 뭐 이런 것들 다 감안해 보면 절대로 그 사람은 이상주의 때문에 테슬라 사업을 이끌어가고 결과적으로 뭐 세상을 바꾸고 싶긴 하겠지만 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동기가 아주 순수하다 뭐 이렇게
아주 뭐 동화처럼 볼 만한 그런 시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이 전기차 시장을 독점하고 그 독점을 기반으로 다른 사업들을 확대를 하고 또 그 모빌리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된 비즈니스를 펼쳐나가겠다. 뭐 이런 어떤 계획, 뭐 단순히 그렇게 비즈니스에 어떤 원대한 계획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의 생산량에 굉장히 목을 매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테슬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시간 단축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빠른 시간 내에 테슬라의 프로덕트를 사람들의 손에 쥐어줘서 이게 앞으로 모빌리티에서 일어나는 혁명이고 그 혁명에는 테슬라가 있다. 다른 제조사, 다른 브랜드에 갈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선사하는 이 모빌리티 혁명에 그냥 너희들을 들어와서 그 혜택을 누려라. 이걸 빨리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일론 머스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설명하기 전에 바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디지털 혁명에서 스마트폰 혁명에서 애플이 왜 가장 주목받는 세계 시총 1위의 기업이 됐을까?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혁명은요. 2년 정도 준비가 돼서 마치 2년 만에 시장을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뭐지? 갑자기 등장한 저건 뭐지? 라고 탐색을 하고 그 실체를 완전히 파악하기 전에 시장이 전환이 돼버려서 눈뜨고 당한 겁니다. 아, 우리도 저렇게 새로운 형태의 잘 조합된 컨버전스 형태의 스마트폰으로 다시 바꿔서 재정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필요성을 인식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시장은 이미 뒤집어져 엎어져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애플이 주도하는 그 스마트폰 혁명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기반 시설을 다 가지고 있는 기간 산업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삼성 그리고 엄청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중국의 일부 브랜드 외에는 이렇다 할 브랜드들이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기술혁명을 통해서 환경이 바뀌려면 빠르게 진행이 되는 속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4년 정도 만에 시장이 완벽하게 변화가 됐기 때문에 애플이라는 신규 업체가 새로운 디지털 혁명을 통해서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자동차 시장은 어떻습니까? 자동차 시장은 아시다시피 부품 가지가 너무 많아요. 이걸 하나하나씩 다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테슬라가 많이 걸렸습니다. 자, 준비하는 데만 대략 8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프로덕트가 나왔는데 이게 또 시장에서 인정받는데 또 8년이 걸렸습니다. 시장을 바꾸지 못했어야 아직. 사람들의 인식은 바꿔놨는데 시장을 완전히 뒤엎지 못하고. 왜? 점유율이 지금 0.5%밖에 안 됩니다. 0.5% 가지고는 시장을 어떻게 바꿉니까? 적어도 5% 이상을 점유한 상태에서 흐름을 바꿔놓는 어떤 분위기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0.5%에서는 흐름이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높아져 있고 시총이 많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지금 모빌리티를 지배한다.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동차가 부품 가지가 많고 고려해야 될 기술적인 특이점들이 많고 또 많은 부품들이 생산이 돼서 조합이 돼서 나오는 복합적인 기술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가장 문제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가 2020년 동안 딱딱 긁어 모아가지고 실어서 내보낸 게 50만 대입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 모델 3, 모델 Y 같은 품질력이라면 지금 그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전기차라면 10배수인 500만 대가 출시된다 그래서 안 팔리겠습니까? 팔립니다. 물론 뭐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판매처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너나 없이 앞서서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올 수가 없습니까? 배터리 공급량이 뒷받침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테슬라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인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배터리 그 혁명으로 전기차가 주도되는 게 아니라 아주 구하기 쉬운 에너지원으로 새로운 형태로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한 형태로 지금의 테슬라 형태의 모델 3, 모델 Y 같은 차가 나왔다고 보죠. 자, 사실 이 배터리를 제외한 그 외형이라든지 내장재, 전기모터, 파워트레인 이런 거 찍어내는 건 일도 아닙니다. 테슬라 수직 계열화가 완전히 돼 있다고 하지만 필요에 의하면 뭐 맥스웰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을 인수하듯이 다른 기업들 인수해서 뭐 공장 인수해서 찍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배터리가 공급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찍어내고 싶어도 찍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물량 공급에 허덕일 겁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에게 중요한 건 지금 배터리 공급만 원활하면 500만 대든 뭐 1000만 대든 공급을 해서 이걸 사람들에게 판매를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는데 지금 배터리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배터리가 공급이 되지 않으니 애가 타는 겁니다. 이 시간이 조금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자들이 이제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그냥 자다가 뭐 트로이 목마처럼 막 축제를 하고 있는데 트로이 목마에서 숨어있는 병사들이 나와서 성문을 열고 인식하지 못했던 정말 벼락같이 들이닥쳐야 성을 점령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테슬라가 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연 자동차들이 거기에 정신이 빠져 있었고 처음에는 저게 뭔지도 모르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전기차라는 이 파워트레인이 내연 자동차의 130년의 역사를 끝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혁신인 건 맞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율주행까지 플러스가 되고 또 자동차가 완전히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앞으로 모바일 혁명과 모빌리티 혁명이 결합이 되면서 나오는 시너지를 생각해 보니 이건 등골이 서늘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테슬라가 그런 프로덕트를 통해서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누가 발목을 잡냐면 배터리가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테슬라는 얼마나 지금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그래서 배터리 데이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배터리 우리가 생산할 거야. 배터리 우리가 생산을 해서 2022년까지 100기가와트 도달할 거고 8년 만에 3테라와트 아워. 예. 세계에서 총 생산량보다 우리가 더 많이 생산할 거야. 야, 우리가 이 정도 목표 가졌으면 LG화학, SK이노베이션, CATL, 파나소닉, BYD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어? 우리보다 2배 이상은 더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총량 9테라와트 아워, 10테라와트 아워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전기차 세상 완전히 전동화된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 라고 압력을 불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배터리 공급량을 늘려서 테슬라가 생산하는 전기차를 사람들의 손에 쥐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테슬라식의 전기차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배터리가 테슬라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내연 자동차도 한숨 돌리고 제도를 재정비하면서 야, 테슬라가 지금 약점이 뭐냐? 쟤네들은 수직 구조로 돼 있어서 뭐 하나 제품 발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리고 몇 개 못해. 그래? 자, 우리는 협력업체들 많고 우리의 생산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VC업체들도 많으니까 우리 다양성, 베리에이션을 넓혀서 다양성으로 승부를 하자. 자, 그리고 어차피 배터리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배터리를 수요를 가져와서 전기차의 흐름을 조금 뒤로 미뤄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시장을 형성해보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프레싱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2025년 원년으로 해서 대등하게 경쟁력을 맞춰가지고 비슷한 품질의 전기차를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쏟아내면 소비자들도 그때 가서는 테슬라만이 답은 아니구나. 기존 내연 자동차들이 그냥 놀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로컬 브랜드 중에서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를 통해서 편리하게 한번 이용해 볼 만도 하겠는데 하면서 선택이 분산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의 갑작스러운 전기차 혁명은 처음에 의도했던 그리고 지금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속도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테슬라는 지금 이게 성공적으로 원래 계획했던 플랜대로 달성이 되려면 지금 무엇보다도 배터리의 생산량, 공급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델 3, 모델 Y의 판매량을 2021년에 100만 대 이상, 2022년도에 3, 400만 대 이상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넓혀 나가야 됩니다. 최소 한 3, 4년 안에 시장을 어느 정도 장악을 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혁명이 진짜 전기차의 제대로 된 혁명이다라고 소비자들에게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그 시간적인 여유가 정말 없어요. 아마 내연 자동차들의 분석이 2025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테슬라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2025년 정도, 그 정도가 지나고 나면 지금의 주목되는 테슬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라든지 또 전기차 혁명을 이끌었던 테슬라의 혁신성 이런 것들이 점점 컬러가 퇴색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내연 자동차들이 빠르게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내연 자동차들이 어떻게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데 결과물이 없잖아. 아닙니다. 지금 내연 자동차들은 전략적인 분석을 통해서 테슬라들의 취약점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서 테슬라보다 더 나은 프로덕트를 생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연 자동차들도 결국은 배터리의 공급량이 앞으로 전기차 시대를 얼마나 빠르게 당길 것인가에 대한 핵심을 꿰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배터리의 발전 속도가 최대 빨리 일어나더라도 2030년까지는 그렇게 괄목할 만큼 수량을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테슬라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연 자동차들에게는 천운과도 같은 일입니다. 배터리가 발목을 잡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억 대 정도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2008년, 9년 당시 배터리 생산 그 시설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 얼마나 용량이 대단합니까? 최소가 50kWh죠, 최소가. 그리고 용량이 좀 큰 게 100kWh인데 100kWh면은요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흘 정도 4인 가족이 사용하는 평균적인 전력량입니다. 3번 충전을 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에요. 자, 1GWh의 에너지, 전력을 저장하는데 필요한 배터리,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그 수산화 리튬 700톤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 세계의 그 리튬 매장량이 1,400만 톤이에요. 1,400만 톤이고 88%가 칠레, 아르헨티나, 중국 이곳에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튬이 다 배터리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탄산 리튬이 있고 수산화 리튬이 있고 산화 리튬이 있고 부틸 리튬이 있고 여러 가지 리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탄산 리튬하고 수산화 리튬이 배터리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탄산 리튬은 소형 재료에 사용이 됩니다. 소형 기기, 뭐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 왜냐하면은 니켈과 이렇게 상대적으로 잘 안 섞여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량으로 만들어 놓기가 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안정성은 뛰어난데 그래서 소형 기기에 들어가고요.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는 니켈하고 잘 혼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용량 대형화하기가 좋아서 이 전기차라든지 ESS 뭐 그런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에 수산화 리튬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400만 톤 매장되어 있는 그 리튬, 물론 앞으로 더 매장지가 발견이 돼서 지금보다 더 많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네오디뮴 히토리라 그래서 귀하다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된 곳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총량이 드러나고 있듯이 아마 리튬도 찾으면 더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정도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도 전기차는 수산화 리튬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걸 캐서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하급수적으로 뭐 한 2, 3년 만에 뭐 의지가 있다고 자본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2020년 305GWh 생산을 했고요. 2020년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2025년도에 1.2TWh 정도 생산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의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이걸 막 5배, 10배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그래야 돼요. 테슬라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빨리 애플이 스마트폰 출시돼서 2년 만에 사람들 손에다 막 쥐어줬듯이 테슬라는 막 쥐어줘야 됩니다. 2020년에 50만 대인데 2021년에는 500만 대 생산하고 싶을 겁니다. 배터리 백으로 생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러면 배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배터리 데이 때 이걸 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배터리 우리가 생산해가지고 이만큼 할 건데 너희들 뭐 하고 있어? 빨리 생산해.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가 자동차 찍어내서 사람들에게 테슬라식 혁명을 누리게끔 해줘. 그럼 우리가 테슬라 이 전기차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완성해가지고 이제 운전의 위험이나 운전의 피로로부터 그리고 뉴럴링크 스타링크를 통해서 니들이 꿈꾸지 못했던 미래를 보여줄게. 테슬라, 슈퍼차저, 에너지, 솔라시티, 야 이제는 에너지까지 우리가 싼 값에 공급할 테니까 빨리 우리가 만드는 이 테슬라 이 자동차를 사서 우리가 모빌리티의 중심이라는 걸 빨리 머릿속에 각인을 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네온 자동차들은 한시름 놓은 겁니다. 왜? 테슬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못 따라갈 줄 알았는데 배터리가 진짜 발목을 잡아주다니 이건 우리에게 천운이다. 그들도 스마트폰에서 일어난 혁명을 받고 지금 테슬라가 저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각인이 되고 지금 시총 1위까지도 올라간 상황에서 얼마나 간담이 선을 했겠습니까? 노조는 전기차는 악마다. 전기차 만들면 안 된다. 반대하고 있고요. 기존에 내연자동차 만들던 R&D 인원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시간만 어느 정도 허용이 되면 완충을 해서 조금씩 이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내연자동차도 긴장을 했고 또 등골이 선을 했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우리한테 시간이 많은데요. 2025년까지는 이게 배터리가 아무리 뭐 속된 말로 용을 써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는 베리에이션을 늘려가지고 품질 좋은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게끔 일단 준비는 갖춰놓고 2025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배터리가 폭발을 하게 되면 배터리 공급량이 폭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쉐어를 해서 테슬라와 경쟁을 해나가게 되면 소비자들도 그때 가서는 반드시 테슬라여야만 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2025년까지 23종이라는 전기차를 들고 나왔어요. 이건 테슬라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테슬라의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략을 하는 거고요. 또 이런 식으로 수요가 분산이 되면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늘려서 자체 공급을 하지 않는 이상 기하급수 적으로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LG화학이라든지 파나소닉, CATL을 통해서 가장 긴밀한 협조를 테슬라가 이뤄나가겠습니다만, 다른 제조사들이 생산하는 전기차들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런 전기차를 선택했을 때 시장 흐름이 그쪽으로 조금이라도 변하게 되면 배터리 공급 업체는 역시 뭐 자본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도 생산과 판매에 대한 로드맵이 있을 테니까 거래처를 다변화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분산이 돼버리게 되면 자동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추구하는 혁명이 생각보다 애플의 그림처럼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왜 배터리 데이 때 생산에 목을 맸는가? 그들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는 2025년까지 어느 정도 시장 쉐어를 가져가면서 사람들에게 테슬라의 자동차를 손에 쥐어줄 수 있을지, 그 범위를 어느 정도 확대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향후 10년간의 테슬라의 명운을 결정하는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연 자동차들이 테슬라를 압박하거나 아니면 뭐 그에 준하는 시장 쉐어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2025년쯤에는 결판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가 이 싸움에서 이길지 내연 자동차가 이길지 뭐 지켜보는 거 소비자들에게 전혀 부담 없죠. 꼭 테슬라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먼저 다른 내연 자동차들이 그 시장을 더 가져가게 되면 우리는 또 배터리 업체처럼 그쪽으로 옮겨서 관심을 주고 투자하실 분도 그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테슬라하고 내연 자동차 업체들이 같이 공존을 해서 시장을 쉐어해서 균형 발전을 한다 그러면 뭐 두루두루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반값 전기차 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요, 선택이 아닌 필연입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게라도 해서 빠르게 수요를 확대시켜서 사람들에게 테슬라식의 혁명을 손에 쥐어줘야지만 지금 테슬라는 모빌리티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배터리 1kWh당 지금은 135불 정도 되는데 원가가 이걸 65불까지 떨어뜨릴 계획을 갖고 있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반값 전기차를 제공을 하겠다.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거든요. 전기차는 원가의 비중에 거의 절반이 넘어가고 60%에 해당하는 원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걸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반값 전기차를 내겠다 하는 일환도 배터리 빨리 가격 떨어뜨리고 공급량 늘려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테슬라를 손에 줘서 다른 브랜드에 눈 돌리지 않게 하겠다. 그래야지만 빠른 시간 내에 다른 기업들도 테슬라 압박할 수 있는 기술적인 혁신, 그리고 또 다양한, 테슬라도 알고 있어요. 우리 약점이 뭐라는 걸. 이게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처럼 몇 개의 단순한 베리에이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고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 되면 협력업체 찾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 목표까지 달성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뭐 합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서 베리에이션을 늘려나갈 수 있으니까 일단 그 고지까지를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내연 자동차들이 테슬라를 압박하는 저 전략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시간만 허락되게 되면 테슬라도 쉽지 않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기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와 내연 자동차는 시간 싸움입니다. 테슬라는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싸우는 거고, 내연 자동차는 그 시간을 최대한 벌려서 테슬라를 압박하고 테슬라와 경쟁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를 통해서 그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총량, 모든 리소스를 배터리 생산에 집중할 겁니다. 테슬라의 거의 모든 전략들은 신규 모델 생산이라든지 뭐 새로운 어떤 프로덕트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공급량을 늘려서 테슬라의 전기차를 소비자들의 손에 쥐어줄 것인가에 향후 3, 4년은 초점이 맞춰져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연 자동차 업체들은 그러한 테슬라 전략에 맞춰서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를 통해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반드시 테슬라가 아니어도 쓸만한 전기차가 우리가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리고 초기 전기차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특정 뭐 단순한 어떤 테슬라식의 발전보다 130년 동안 자동차 시장을 이끌어왔고, 또 폭넓은 그 인프라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내연 자동차의 경쟁력을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허용이 되는 바람에 폭스바겐이나 현대가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추격을 해왔습니다. 어떤 부분은 테슬라가 달성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앞서 있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350kW 고속 충전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또 감속기 오일로 직접 쿨링하는 방식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헤어핀 방식이 뭐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필팩터를 높이는 방식이긴 한데 기술적인 특이점을 알아보면 그 필팩터의 향상 구간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 MSO라 그래서 맥시멈 슬롯 오큐페이션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3세대 모터 형식의 구성이거든요. 뭐 이런 업체들이 또 뭐 현대나 뭐 폭스바겐과 같은 내연 자동차와 협력을 했을 때 고성능 라인업에서 생길 수 있는 경쟁력, 확보될 수 있는 경쟁력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내연 자동차들에게는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 시간적인 여유가 천운으로 작용을 해서 테슬라와 좋은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속하는 데 주요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좋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